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새벽 시간 6시가 다가왔습니다. 5월 6일인데요.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휴일입니다. 휴일이고 또 오늘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쉴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쉽시다. 여유도 부리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산책도 하고 산과 들과 바다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캠핑카 빌려가지고 즐겁게 노는 분도 있더라고요. 캠핑카도 좋고 차박도 좋고 텐트 치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서 즐겁게 보내세요. 비가 오면 힘들겠지만 비가 그치면은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 없이 또 선을 넘어. 이 선을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반응을 하지 마세요. 반응을 하지 마라. 누군가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은 웃어주지도 속상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지도 말고 속상함을 표현하지도 마라. 이 감정이 담긴 반응을 해주는 순간 이 타격감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이 무례한 행동을 일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의 그 무례한 말에 절대 반응해 주지 않고 갑분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분위기 싸늘한 그런 건가요? 갑분싸. 하여튼 그는 비로소 자신의 말에 어떤 재미도 감동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두 번째는 눈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못된 말을 했을 때는 결코 눈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눈을 피하는 순간 곧바로 여러분은 그 상대의 말에 동요해버린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례한 말을 한 상대를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에다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험악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저 어이없어 하는 여러분의 심기가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대답해라. 그죠?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는 천천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상대의 의도를 되물어야 돼요. 그 어조는 느리지만은 강해야 합니다. 상대는 당황하면서 조급해질 것이고 또 주도권은 여러분에게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상대를 대하는 말때는 항상 느긋함과 자신감을 갖춰야 돼요. 그 표정에는 냉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는 여러분을 만만치 않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스스로의 그 무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저장해 두고 실천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첫 번째, 반응하지 마라. 두 번째, 눈을 피하지 마라. 세 번째, 천천히 대답해라. 천천히. 알겠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또 전달토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해 대만의 그 상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국을 추월했대요. 이 소리 들으면 진짜 말 그대로 좀 짜증이 나죠. 어떻게 대만한테도 밀리냐. CEO 스코어가 2013년하고 23년 두 국가의 그 100대 기업의 실적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최근에 10년간 한국 100대 기업의 시총이 88.9%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에 대만의 100대 기업은 시총이 205%나 급증했어요. 205%.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한국은 18.8% 줄었고 대만은 136.6%나 뛰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의 성과에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 각국의 대표 기업인 TSMC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인 IT하고 전기전자 동일한데 그렇지만 한국은 15개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고 대만은 61개 기업이 77.4%의 점유율을 보였다는 거죠. 이 대만은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세계 첨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세계 1등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대만의 산업 발전을 주도한 기업으로 꼽혀요.
대만의 그 적체전로 제조 고분 유한공사, 참 이름도 기네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TSMC인데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기업이에요. 정부 주도로 1987년에 이제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민영화를 추진했죠. 당시 대만 정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어요. 이걸 지냈던 그 모리스 창한테 TSMC의 사령탑을 맡겼고, 이 모리스 창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산에 특화된 순수 파운드리를 만드는 데 승부를 걸었고,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 반도체 산업 발전이 그 늦춰진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이 고객사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전담하는 체제를 구축한 거죠. 결과는 어땠냐? 성공적이었다. 이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벨 등 이 첨단 산업을 이끄는 그 팹립스 기업이 대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TSMC는 이들 기업의 생산을 맡아가지고 이 급격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보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 61.2%란 말이야. 2등 삼성은 11.3%입니다. 큰 격차를 벌써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TSM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업화가 됐잖아요. 이 분업화는 반도체 산업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현재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난해 시행한 대만형 칩스법이 있는데 R&D 투자액과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는데, 이 범부처 차원의 국가 반도체 발전 전략도 수립 중입니다. 인재 양성 확보, 공급망 자율성, 에너지 정책의 경우 이 업계와 의견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TSMC 외에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UMC, PSMC 등 그 유망 기업이 성장을 거듭해요. 이 가운데 보니까 UMC가 그 세계 시장 점유율 3등이에요. 3등. 3등에 해당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초미세 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그런 수요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인텔과 손잡아서 이제 사업의 그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공정 쪽에는 글로벌 1위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죠. ASE 그룹이 있어요. ASE. 이 컴퓨팅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가전, 차량 등 적용 범위가 넓어요. 이 첨단 패키징에서 최종 테스트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하는데, 이 AI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까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이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죠. ASE도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밖에 이제 팹립스 분야에서도 이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그 AP를 설계하는 미디어텍하고 네트워크 칩셋에 특화된 리얼텍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이들 기업은 TSMC가 확립한 그 사업 모델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건 TSMC의 사원이죠. 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화합물 반도체 파운드리 윈세미 관계자가 이 경쟁이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파트너랑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만의 상승세가 현재 뚜렷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 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업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만이 앞서 나가는 거고, 한국은 거의 보니까 정체되거나 약간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정부가 발벗고 나서요, 대만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괴롭히잖아, 보면은. 괴롭힌다는 건지, 딴짓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치인들 계속 괴롭히고 있고, 대기업들 못살게 구리고. 이러니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본인 같아도 당장 때려치고 미국에다 차라리 공장 짓는 게 훨 낫겠죠.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대만을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료들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좀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보니까 국내 증시가 그 대내외 악재에 크게 휘청거렸어요. 휘청거리면서 수익률이요. 주요 20개국 G20라고 하죠. G20.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 하위권에 머물었어. 하위권. 거의 꼴찌야. 꼴찌입니다. 한국거래에서 보면 G20의 24개 주요 주가지수의 4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4% 하락을 해가지고 21등, 코스피는 2.0% 내려가지고 14등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 코스닥은 4.9% 올라서 2등을 기록했는데 코스피는 4% 상승해서 7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순위가 훅 빠졌어요. 밑으로 4월달 가가지고 완전 죽음의 4월이었지. 주요 20개국 중 그 증시 중에는 미국 다우존스 그 지수가 지난달 5% 내려가지고 가장 낙폭이 좀 컸고, 일본 니케이도 마이너스 4.9%, 미국 나스닥 마이너스 4.4%, 코스닥 마이너스 4%, 유로스톡이죠. 마이너스 3.2%, 이탈리아 FTSE MIB 마이너스 3%, 독일 닥스 30 마이너스 3%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중국이 강세야. 요즘 중국 증시의 강세가 돋보이는데 이 상하이 지수하고 심천 종합지수가 각각 2%, 0.5% 올라서 수익률 6등, 8등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경제지표가 이제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어요.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의 경우 지난달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심화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그 나타난 쓰리고 악재에 크게 휘청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밸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요. 실효성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하방 압력 키웁니다. 삼성은 지난달 한 달간 5.9% 내렸는데 하이닉스도 4.8% 하락을 했죠. 기관애들은 지난 3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171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지난달은 3조 3290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지난달 3조 3730억 순매수했는데 3월에 비해서 순매수 규모가 1조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달에는 금리나 환율 안정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5월에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입장이 긴축 완화임을 시사했습니다. 긴축 완화. 또 11월 발표되는 미국 미시건대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15월 공개되는 4월 CPI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정책 불안 심리 빠르게 진동될 수 있어요. 과도했던 통화정책 불안 심리가 정상화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나 달러 안정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 좋아지지 않을까 5월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월달 죽음의 달이 아니냐 하는데 세린 메일 해가지고 저는 5월달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연휴죠. 또 휴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